42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했으니까 은퇴 후엔 편안하게 쉴 수 있겠지. 이 말 많은 분이 한 번쯤은 해보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회사에서 58세 정년퇴직을 맞기 전까진 이제는 내 삶을 즐겨야지. 또 연금이면 살만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삶이 팍팍하고 외롭더라고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회사라는 울타리를 떠난 뒤에 나라는 존재가 뭔지 모호해지는 느낌이 컸어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은퇴 후의 현실을 솔직히 나누면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낀 은퇴 후 삶의 공허함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라는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연금만으로는 일상적인 지출을 모두 감당하기가 벅차다 보니 고민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회에서의 내 역할이 사라졌다는 심리적 박탈감이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몇 달간 지내면서도 저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혹은 아직 은퇴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제가 주변에서 들은 사례와 직접 마주한 경험을 담아 은퇴 생활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1. 연금으로 버티면 되겠지? 했다가 노후 자금 압박에 시달린 김 과장 사례. 1. 은퇴 직전의 기대감. 김 과장님 가명은 저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58세 정년퇴직을 하고 저처럼 4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하셨죠. 본인도 늘 경무에 시달렸고 사회생활이 지겨워질 때쯤 이제 정말 떠나고 싶다. 퇴직하면 맘껏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퇴직 한 달을 앞두고 팀원들과의 송별회를 하면서 갑자기 불안함을 느꼈다고 해요. 회사 생활을 내려놓는 게 과연 좋기만 한 일인가 싶었던 거죠. 이 막상 퇴직 후의 현실. 퇴직 뒤 한 달은 한가로움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도 하고 집안일도 조금씩 거들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연금이 처음 들어오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서부터 생각보다 지출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네요. 나이 먹으면 돈 쓸 일도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내보니 병원비도 들고 아내분도 퇴직하신 상태라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거기다 자녀들의 결혼 자금이나 갑작스러운 자동차 수리비 같은 예상 못한 지출이 발생하니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대요. 3. 그 이후의 선택. 결국 김 과장님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할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시식 행사를 해보기도 했고 기업 상담직 같은 일도 잠시 했죠. 그나마 몸이 건강하셔서 일자리를 구하기는 덜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비정규직 일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고 연금도 한계가 있으니 마음은 계속 조급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허둥지둥 살아야 하나라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결국 김 과장님은 퇴직 후 3년이 되던 해에 기존의 퇴직금 일부를 투자해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그마저 쉽지 않다고 하시네요. 김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건 연금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함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이었어요. 막상 쓰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많고 새로 일자리를 구해도 예전처럼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은퇴 전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재무 계획과 은퇴 후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 부분을 놓치더라고요. 2. 퇴직 후가 너무 외로워요. 회사 밖을 겪으며 깨달은 박 대리 사례. 1등급 없는 박탈감. 박 대리님 가명은 55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직급은 대리였지만 중견기업에서 20년을 근무하셨죠. 조직 분위기나 특성상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기가 어려웠고 대리 호칭을 달고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베테랑 직원이셨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구조 조정을 진행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연차가 많은 분들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는데 거기에 박 대리님이 포함된 거예요. 그동안 지겨운 회사 생활을 끝낼 수 있다는 해방감도 잠깐, 막상 정리하고 나오니 허탈감이 먼저 찾아왔다고 해요. 이 꿈꿨던 자유 vs
현실에 고립. 원래는 퇴직하고 여행도 다니고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아이들도 챙겨주면서 살겠다라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면 생각보다 여행도 돈이 만만치 않고 공부도 예전만큼 집중이 잘 안 되고 아이들조차 취업이나 결혼 문제로 바쁘니 부모랑 같이 지낼 시간이 마땅치 않더래요. 결정적으로 내가 속할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외로움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이제 출근할 곳이 없고 함께 일할 동료도 없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전에는 출근 후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같이 점심 먹고 업무 공유도 하고 일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퇴직하고 나니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쉽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해주는 곳도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새로운 커뮤니티 찾기. 결국 박 대리님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컴퓨터 교실에 들어가서 배우고 거기서 인연이 된 분들과 등산 모임도 가고 또 저녁에는 재능 기부로 중장년층 사무 자동화 엑셀, 워드 같은 걸 가르쳐 드리기도 했답니다. 정년퇴직이라는 호칭이 아니고 희망퇴직이라 뭔가 더 허망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내가 아직도 쓸모있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덕분에 삶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경제력 외에도 소속감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퇴직 후 인간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미리 친구나 지인,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3. 은퇴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이 부장 사례. 일 준비는 일찍 할수록 좋다. 이 부장님 가명은 올해 60세가 되셨는데 55세 즈음부터 이미 은퇴 준비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큰 기업에 다녔지만 정년이 보장된 상황은 아니었고 또 직급이 올라갈수록 조직에서의 압박이 심해 매너리즘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차라리 조금 더 빨리 은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대요. 이 퇴직 직전의 플랜 B 실험. 이 부장님은 일단 퇴직 전 주말이나 휴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대학원에서 노인복지 관련 수업을 청강해 보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재능 문서 작성, 일정 관리 등을 필요한 곳에 소개하기도 하셨죠. 즉,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미리 실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느껴서 퇴직 후엔 개인 컨설팅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대요. 한 번 실패도 하셨지만 워낙 준비를 많이 해둔 덕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고 해요. 3.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함께 잡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부장님이 연금에만 기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퇴직금의 일정 부분은 안전 자산에 투자해 매달 일정 금액을 이자로 받는 구조를 만들었고 또 다른 부분은 본인의 플랜 B를 실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해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미리부터 은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확실히 마음가짐을 정해 두셨습니다. 조직 내에서의 자리나 권위에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전문성과 인맥을 만들어 두려 했던 거죠. 그 결과 이 부장님은 60세가 된 지금도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되고 사회적 네트워크도 풍부해 즐겁게 지낸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보면 은퇴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두면 눈물 흘리는 은퇴 생활보다는 훨씬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돼요. 물론 현실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와 대비해둔 은퇴는 확실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마무리하며 저와 주변 사례들을 돌아보면 은퇴 후 매달 받는 연금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어느 정도 경제적 버팀목은 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병원비, 그리고 심리적 공허감까지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요. 사실 많은 분이 회사 생활 3040년 하면서 갖가지 힘든 일을 겪다 보면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면 회사에서 내가 느꼈던 스트레스는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완전히 새로운 고민이 시작돼요. 앞으로 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혹시 경제적으로 부족하진 않을까?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할까? 하는 걱정들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퇴를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큰 사업을 벌이거나
거창하게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은퇴하면 난 자유롭게 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보단 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 수입도 만들고 사회적 관계도 이어가며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갈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미리 노후 준비를 위한 재테크를 해두고 혹은 퇴직 후에 월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추가로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두면 심적으로 훨씬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취미나 모임,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같은 곳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맡는 것도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활력이 됩니다. 물론 은퇴라는 게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르니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뾰족한 해답이 생기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김 과장님, 박 대리님, 이 부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준비할수록 좋다.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 연금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은 분명히 되새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처음 은퇴하고 매달 연금만 받으면서 눈물 흘린 적이 많았어요. 과거에 비해 훨씬 적은 수입,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모르는 막막함, 주변 친구들은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도 심했죠. 그러나 이제 조금씩 마음을 다잡고 제 라이프 스타일을 새로 설계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은퇴 앞에 서 있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해 보셨다면 오늘 이야기로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힘들었고 또 극복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나 이 부장님처럼 스스로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시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늘어나서 삶이 한결 풍요로워지기도 한답니다. 42년간 다닌 회사, 58세 정년퇴직 후 연금 받으며 눈물 흘린 진짜 이유. 이 한마디가 많은 분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나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은 은퇴 생활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준비들을 시작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